자, 31페이지 그 교육갑니다. 교육. 자, 우리 요약집 12페이지로 옵니다. 12페이지에. 자, 개업공여 등 교육. 자, 먼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죠. 자, 먼저 실무교육 갑니다. 자,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고, 그 대상자 기업, 대상자는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2. 법인에서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동그라미 전원입니다. 전원. 법인에서는 사람 전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다음 3번에 분사무소 책임자,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이수시기는 자 1년 전이죠, 그죠? 등록 신청일 1년 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다음 교육시간은 4일입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번 연수교육갑니다. 오른쪽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자, 대상자 조심 동그라미 1.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몇 년마다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돼요. 자, 통지합니다. 통지 중에 표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야. 2-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통지했으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에 교육시간은 이틀이죠. 12시간 이상 18시간 이하. 3번 직무교육은 자 조심할 게 실시권자는 시도지사하고 또는 등록관청도 할 수 있어요. 직무교육은 등록관청. 자,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습니다. 자, 교육시간은 반나절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자, 4번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싹 다 받아야죠. 예방주사를 모두 다 맞아라. 실시권자는 전부 다 국장, 지사, 등록관청이 다 실시하고 대상자는 무조건 전부 다입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인 개공의 임원 또는 사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니까 교육비 지원할 수 있어요. 통지는 10일 전까지 예방주사 맞으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자, 맨 밑에 2번 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등록 신청자는 조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입니다. 잘 조심해야 돼. 자, 개공 등록하려면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법인하고 공인. 여기서 소공은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돼. 왜? 소속이 하면 이중 소속이 되잖아. 소속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여기 포인트야. 또는 법인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도 가능하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주의사항. 소속 중개사는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등록 관청은 사무소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안동시장, 예천군수, 강남구청장입니다. 자, 법인인 동그라미 법인인 개공은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무조건. 자, 방금 이번에 이거 한 문제 꼭 나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1.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2.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3. 사무소 확보하고 4번에 등록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자, 9번은 이제 법인인 개공은 상법상 회사하고 협동조합이 돼야죠. 자본금 중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돼야 돼. 바로 이거 조심.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제외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니까 안 돼요. 제외. 그다음에 실무교육 전원 다 받아야죠. 실무교육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바로 밑에 외울게. 대표자 및 임원 구성. 자, 법인에서는 대표자 즉 삼성의 이재용 씨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 중개인 안 됩니다. 중개인 X. 다음 대표자 제외하는 포인트야. 대표자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대표자 빼고, 대표자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으니까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사무소 사용권 확보입니다. 사용권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하면 돼. 건축물 대장 가로 열고, 가설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가로 안에 거.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물은, 자,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포함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당구장 표시.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특히 동그라미 사용대차 등 방법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 반드시 소유권 필요 없어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자, 보통 제가 수업할 때 그냥 법인은, 자, 이 법인이 아닌, 자, 이건 중개사법이야. 우리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에 나오는 법인은 자본금 얼마 이상이죠? 5천만 원 이상이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돼야 돼. 근데 이 법이 아닌,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이야. 다른 법률. 다른 법률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대표적인 애가 우리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 이거는 이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되고 이 농협법이 적용됩니다. 이건 좀 조심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본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 갑니다. 오른쪽 종류에서 업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억하면 일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하고 겸업이 5개 가능해요. 자, 법인은 중개업 여기다가 겸업이 경공매까지 하면 6개 가능해요. 경공매까지 합하면 6개입니다. 중개업 더하기 겸업 더하기 경공매까지 6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음 중개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 법정 중개 대상으로 갑니다. 토건 입광공이죠. 오른쪽 지역농협 보지 마세요. 다음 중개 대상물도 똑같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물건의 득실 변경하는 자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록 기준. 다음 업무 보정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얼마 4억 이상입니다. 분사무소는 2억 이상이야. 근데 옆에 그거는 외워야 돼요. 지역농협은 2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건 기억합니다. 지역농협은 보정 업무 보정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요것만 좀 외워주세요. 지역농협은 2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업무보장 설정 신고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 다음 분사무소입니다. 설치지역은 주된 사무소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 가능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중개업입니다. 자, 법인이 이제 A 법인이 저 서울에 자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럼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강남구에는 분사무소 설치 못해요. 강남구를 빼고 나머지 시, 군 구별로 한 개씩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쉽게 해서 서초구에 분사무소 하나, 서시군, 그 다음에 예천에 분사무소 하나, 안동에 분사무소 있습니다. 시, 군 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습니다.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죠. 근데 이 지역농협은 필요 없어요. 지역농협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자, 지역농협은 외울 게 뭐만 외우라? 업무 보정이 얼마만? 2천만 원 이상이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방글어서 한 번에 등록 절차로 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중개사무소 이제 개설 등록 신청서를 자, 안동시청에 제출해야 돼요. 자, 기억 주의에 표시하세요. 제출하지 않는 서류, 요걸 찾아냅니다. 땡땡. 자, 제출 안 해도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우리 안동시청 공무원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출 안 합니다, 이제. 자, 이거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안 합니다. 컴퓨터로 확인해 보면 돼요. 또, 건축물 대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 안 합니다.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어요. 다음, 니은. 자, 제출서를 외웁시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죠. 실무교육 수료증. 그리고 중개사무 확보 증명 서류, 즉 사용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죠. 다음, 여권용 사진. 요 세 가지만 제출하면 돼. 실무교육 수료증, 공인중개사 확보, 사무소 확보 서류, 사진. 다음, 디귿. 외국인 한 개 더 있어. 외국인은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즉, 전과가 없다는 걸 제출해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이제 등록 통지하고 업무 보정 설정.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A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개설 등록 신청을 했어요. 개설 등록을 신청을 받으면, 자, 7일 냅니다. 7일 내에 등록했다고 이렇게 통지를 해줘요. 개공한 통지. 며칠에 통지해 준다고? 7일 내. 그럼 딱 등록됐으니까 이 사람 아직 등록증을 안 받았어. 안 받아도 이 사람은 개공이 된 겁니다. 딱 등록. 당신 등록됐습니다. 라고 통지해 주면 이 사람이 이건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그럼 이 통지에 보면 여기 등록번호가 있어. 등록번호가 있어야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끊을 수 있단 말이야. 공제도 가입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정에 가입합니다. 보정 가입해서 이제 다시 시청에 가야 돼요. 순서 잘 알아야 돼. 등록되고 나서 나중에 보정 설정한다. 순서 기억합니다. 등록 통지 갑니다. 개설 등록 신청 받으면 동그라미 7일 이내에 등록했다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7일 내 통지합니다. 통지 받아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업무 보정 설정하러 갑니다. 개설 등록 후, 즉 개설 등록한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죠. 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거의 99%가 공제입니다. 공제. 주의 조심해야 돼. 보정 설정은, 자, 조심해야 돼.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아까 첨부서류가 뭐였어요?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뭐였어요? 자, 일단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교육받은 수료증, 교육수료증. 그 다음에 뭐죠? 여권용 사진 3개죠. 그죠? 그 3개입니다. 업무 보정 주의는 업무 보정 설정은 개설 등록 기준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되고 나서 보정 설정하니까. 그리고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그러면 3번. 이제 사무소 등록증 교부해 줍니다. 자, 등록관청은, 안정시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정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순서 잘 알아야 돼. 등록을 하고 나서 업무 보정하고 보정 설정 확인 후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자, 그럼 등록증 받아왔으니까 저기다가 5개 게시합니다. 그죠? 5개 게시하고 중개 업무 게시합니다. 자, 그러면 당구장 표시.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 안 하면 이것도 휴업 신고해야 돼.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개설 등록만 해놓고 3개월 초과해서 업무 시작 안 했다.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5번에 이제 협회에다 통보사항. 이것도 한 문제 나와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 기한 갑니다. 기한.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치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그 6개의 통보사항. 1. 사무소 등록증 교부한 때. 2.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때. 3.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받은 때. 4.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 5. 고용 신고나 고용 종료 신고 받은 때. 마지막 6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중 2가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한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6개. 오른쪽 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행정처분 중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하고 지정 취소는 통보 안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왜 그래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누가 했어요? 시도의사가 했죠. 지정 취소는 누가 했어요? 국장이 했잖아. 이거는 등록관청이 통보사항이 아니야. 이걸 또 장난을 많이 쳐요. 우리 요약집에서 주의하라는 것은 시험에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6번에 이제 등록증 분실하면 재교부 신청하고 그리고 종별 변경도 합니다. 자, 맨 밑에 방가로 4번. 자, 등록증도 빌려주면 안 돼. 양도 대여등 금지. 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하거나, 여기 이제 등록증 빌려주는 거죠. 자기의 사무 등록증 자체를 양도나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하면, 자, 등록증이니까 100% 절등치야. 반드시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돼.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그리고 니은의 처벌은 1학년 1반입니다. 자, 기억 잘해야 돼. 자격증을 양도대여했다. 그러면 뭐죠? 자, 자격증 양도니까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었다. 등록 취소. 형벌은 똑같아. 1학년 1반. 자, 2번에 등록증 등 양수도 금지됩니다. 빌리고 사고하면 안 돼요. 자, 기억 행정처분은 없죠. 그런데 행정형벌은 1학년 1반입니다. 다음 5번 중요 표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자, 일단 무조건 이중이란 말이 나오면 1학년 1반입니다. 이중, 둘이 같이 1년 동안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중 등록, 1학년 1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중 등록하니까 등록증이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등록증이 2개면 둘 다 취소시킵니다. 행정처분은 땡땡. 등록관청은 반드시 개설 등록 둘 다 취소시켜야 돼.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형벌은 1학년 1반입니다. 다음 2번에 이중 소속이죠. 소속 1학년 1반. 개업 공인자 등이니까 누구냐? 개공, 소공, 보조원이야. 개공, 소공, 보조원은 사무소 2군데 출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은 다른 개공사의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중소속. 그럼 기억,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등치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1학년 1반. 소공이 2군데 소속되면 이거는 소공이자 무조건 자격 정지야. 자정입니다. 자격 정지. 그리고 1학년 1반. 보조원이 이중 소속하면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행정처분 없어요. 없고 형벌만 1학년 1반입니다. 자, 이제 6번 등록의 효력이죠. 자, 동그라미 1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 사망, 당연한 거고, 사람이 죽는 걸 사망이라 그래. 법인은 해산이라 그래. 해산. 애 놓는 해산이 아니고 법인이 없어지는 게 해산입니다. 등록 취소, 폐업 4개입니다.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이 효력 상실해요.
자, 2번 중요 이제 무등록 중개업 나오죠. 무등록 중개업은 3학년 3반이죠. 3학년 3반. 자, 니은 조심하고 니은.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 대상이고 3학년 3반일 뿐 조심해야 돼. 그 중개행위로 체결된 거래계약은 뭐하다고?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단속 규정입니다. 다음 당구장 표시. 무등록 중개업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은 중개업이다. 근데 무슨 중개업이야?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처벌받는 중개업이에요. 자, 디귿 조심하고. 우리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무효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주고 1,0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무효니까 안 줘도 됩니다. 강행 규정이죠. 자, 3번에 이제 개공 등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자,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결격. 이건 결격 사유다 하면 절등치야. 자, 결격은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 개공이니까 개공, 소공, 보존, 임원, 사원 다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죠. 요 결격이 있는 사람이 등록하면 자, 결자, 절등치죠. 절대적 등록치도. 절등치. 자, 아닌 거 좀 외우죠. 밑에 비특정 의견인 결격 아닙니다. 비특정 의견. 다음 일반 사면 결격 아니야. 다음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이것도 문제 해봅시다. 비특정 의견인은 특정 의견인 결격 아니고 일반 사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좀 중요 표시하세요. 여기 바뀌었어요. 금년에. 네, 우리 이제 교재도 아직 바뀌고 나서 책이 나와가지고. 자, 바뀐 게 뭐냐면, 우리 오른쪽에, 자, 중요한 거. 오른쪽에 11번 보세요. 장가로 11번 찾았어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 아, 선고유예는 아닙니다.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받은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집행유예 기간이 한 개 더 적어. 플러스 2년 경과. 바뀌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2년입니다. 임령 2년. 2년이에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2년이에요.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받고 그 다음에 2년 경과해야 돼. 3년에 2년입니다. 2년. 다른 것은 다 3년인데 요거는 2년으로. 보세요.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엔더 3년이나 몇 년 경과해야 돼? 2년이 경과해야 결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만약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건 상관이 없고 집행유예 지나고 엔더 2년 더 지나야 돼. 아시겠죠? 그럼 몇 년 지나야 돼? 그러면 6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요게 금년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몇 년 더? 2년 더 경과. 그래야 결격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그러면 기간 지나고 또 2년 경과해야 돼. 자, 그걸 먼저 그러면 아닌 거. 피특정 의견인 일반 사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2년 경과. 자, 오른쪽 9번 가보죠. 이제 결격. 제한 능력자 세면 1. 미성년자 몇 세 미만자죠? 몇 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같은 말 18세 이하자. 2. 피한정 의견인 피특정 의견인. 그 세 사람에서 자 1번에 주의. 친권자 동의받아도 결격. 본인 신고에서 성년 어제되어도 결격입니다. 오로지 결격 기간은 19세 미만자는 결격입니다. 다음 2번에 피한정 의견인하고 피성년 의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 전까지는 결격 기간이에요. 다음 3번에 파산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걸 줄여서 파산자라 그래요. 복권되면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다음
업무정지. 자, 4번에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은 결격이야. 자, 업무정지 기간 옆에 적으세요. 업무정지가 최대 몇 개월이야? 6개월이야. 업무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야. 6개월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다음 5번 찾으는 5번.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야.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자, 업무정지 사유가 이게 1월 1일 날 사유 발생했어요. 이 당시에 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사유 발생하고 걸려가지고 처분은 5월 1일 날 처분 당했어요. 이때부터가 아니고 이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은, 자,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 임원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과 임원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고 업무정지 기간 가로 열고 6개월이죠. 길어봤자. 다음 자격증 취소당하고 3년.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정지 기간 최대 적어도 6개월이죠. 자, 업무정지도 길어야 6개월. 자격정지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다음 8. 등록 취소받으면 3년이죠. 무조건 취소는 3년이야. 그 다음 벌금형 9번. 이 법이야. 이 법, 이거 다른 법은 아니에요.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입니다. 3년. 옆에 중요 표시하세요. 양벌 규정 제외라고 적어. 무슨 규정?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은 결격 아닙니다. 양벌 규정은 제외.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X. 다음 10번이 이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금고 이상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째, 집행 종료하고 3년이죠. 자,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하고 3년. 자, 가석방 조심해야 돼. 가석방은 더하기 자녀 형기 더하기 3년입니다. 임시로 나왔으니까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자, 집행이 면제되는 거 특별 사문 받고 3년. 그 다음에 형 집행의 시효 완성 3년. 법률 변경 3년. 외국 집행 받고 3년. 이러면 시험에 안 나와요. 특별 사면 기억해야 돼. 특별 사면 3년입니다. 그러나 옆에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다음 7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몇 년이라고? 2년 경과해야 됩니다. 다음 기타에서 12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나 법인은 결격인데 단 오른쪽에 2개월 이내에 해소시키면 결격이 아닙니다. 예컨대 임원이나 사원이 전과가 있었어요. 그럼 2개월 내에 잘랐다. 그러면 법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1번부터 11번까지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소공도 될 수 없고 또는 중개보조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개공 등 결격 사유예요.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잠깐 우리 시험 못 치는 거 응시 결격은 두 개 뭐밖에 없었어요. 자치 몇 년? 자치 3년. 다음 부정 5년.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지금 시험 못 치는 거 즉 쉽게 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격증 못 따니까 공인이 될 수 없는 게 두 개야. 근데 공인중개사는 되긴 됐는데 개공 등 결격 사유죠. 개공, 소공, 보존 등 결격 사유입니다. 이건 11개입니다. 이거는 미한성, 파산자 이런 것들이야. 여기는 미한성도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자, 문제 와보세요. 자, 31로 옵니다. 자, 18번. 교육. 공인중개법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자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실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
자,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소공이 되려는 자. 정확하죠? 소공. 미연에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사원 다 받아야죠. T가 중개 보조원이 되려는 자. 이 사람 무슨 교육이야 이거는? 직무교육이잖아. X죠? 직무교육입니다. 리얼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공인중개사 받아야죠. 미음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이거는 소공이니까 종료되고 1년밖에 안 됐죠. 그럼 안 받아도 되죠? 면제입니다. 그럼 받아야 되는 게 기억, 미연, 리얼 그 세 개입니다. 기억, 미연, 리얼 세 사람이에요. 티것과 미염은 안 받아요. 티것은 직무교육이고 미염은 1년 안 됐으니까 면제입니다. 19 가죠. 자, 틀린 것 답 5번 갑니다. 5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사원은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임원 사원은 저는 다 실무교육 받아야죠. 빨리면 안 됩니다. 저는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답이 5. 이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자, 우리 법인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헷갈리면 안 돼. 법인은 당연히, 자, 대표자 이재영이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자격증 있어야죠. 자, 자격증 있고, 그리고 이걸 빼고 자, 자격증은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으면 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교육은, 자, 교육은 저는 다 받아야 돼요. 만약에 임원 사원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하고 얘하고 101명 다 받아야 돼, 교육은. 근데 자격증은 3분 이상이면 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육은 싹 다 받아야 돼. 답이 1번 거죠. 실무교육의 실시권의 시도지사입니다. 2번 실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부동산 중개와 경영실무 그리고 직업윤리 등을 내용을 한다. 법조문 똑같아요.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같으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중개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소속 공인중개사였던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1년 내니까. 4번 실무교육은 4일이죠. 28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합니다. 다음 20으로 가죠. 자, 옳은 것. 자, 답 4 중에 표시합니다. 4번. 시도지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요걸 내와야 돼.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 줘야 돼. 2년 되기 2개월 전. 그래서 2-2로 외우면 돼.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답이 4. 자, 1번 어디가 틀렸는가 보죠. 1번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네, 시도지사이나 정확해요.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만이 실시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다음 2번에 그 연수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으로 바꿔야 돼요. 2번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직업윤리 등을 교육을 하고, 자, 직무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죠. 변경이니까 연수야. 연수. 직무가 아니고 연수교육은 개공 및 소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나오니까 연수입니다. 사항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자, 3번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가 돼요. 연수 교육 시간은 이틀이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뒤에 연수가 직무입니다. 직무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다음 5번. 연수 교육 또는 직무 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것도 직무 교육 빠져야죠. 연수 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연수 교육밖에 없어요. 21번 틀린 것. 자, 답은 2번 가면 2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예방교육은 전부 다죠. 교육일 7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아니라 10일 전까지야. 10일 전까지. 답이 2.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21호입니다. 옳은 것. 자, 고쳐보죠. 답이 1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잖아. 그러면 교육 면제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확합니다. 답이 1년 이내니까.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일 며칠 전까지 통지하죠. 연수교육은 연수교육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야.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2. 3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만을 대상으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니죠. 모든 사람이죠. 등록관청은 누구야?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전부 다를 상대로 예방교육 실시할 수가 있다. 5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누가 하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이렇게 돼야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무조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고. 직무교육을 받고 1년 내 중개법인에 임원이 되려는 자는 직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전혀 별개야. 실무교육 면제가 안 됩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자, 다음 개설 등록하러 갑니다. 자, 개설 등록도 한 2문제 매년 나와요. 자, 갑니다. 1절 개설 등록 기준. 자, 1번. 개설 등록에 틀린 거. 자, 답 5번 갑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거래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입니다. 적법 요건으로 적법 요건. 자, 뒤에 게 중요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죠. 중개하면, 그 부동산 거래 중개하면 그 거래계약, 매매계약은 아까 했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걸 외워야 돼.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했으면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유효가 된다. 이건 기억해야 돼. 답 5번. 1번 올라가죠.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무소 개설 등록하여야 한다. 정확하고. 2번.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할 경우도 당연히 개설 등록해야 돼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중개 개설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 유튜브로 할 때도 반드시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 컨설팅 업만을 영위할 목적인 경우도, 또는 컨설팅은 중개야, 중개가 아니야? 컨설팅은 중개예요,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잖아. 아니, 이거 지 맘대로 하면 되지. 컨설팅만을 영위할 목적인 경우는 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요가 없다. 중개가 아니잖아요.
4번 지역농협은 중개사무소 계좌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에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농협 저기 있잖아요. 사무소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 2천만 원 보정만 설정하면 돼요. 답은 5. 02X 치우세요. 보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03. 이 법상 중개사무소 계좌 등록 기준 옳은 거 기준 1번 자연인인 경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정확하죠? 답 1. 법인은 자격증이 없어요. 2번 법인은 조심해야 돼.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가로 열고 합자회사와 한명에서는 당연히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틀렸죠, 그죠? 공인중개사 몇 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어? 3분의 1 이상입니다.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예요. 3분의 1 이상. 3번 조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확보한다. 틀렸죠? 면적은 제한이 없어요. 면적은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상관없어. 면적은 제한이 없다. 4번 조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줄거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니까 안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는 그 임원이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자, 5번 조심. 법인의 경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틀렸죠. 법인은 아까 뭐였죠? 법인은 중개업에다가 겸업 가능한 겸업이 몇 가지였죠? 6가지죠? 6개 겸업이 가능해요. 자, 법인은 중개업 더하기 6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 자, 4번 중요 표시하세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1번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아니죠? 분사무소를 확보 안 해도 됩니다. 2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걸 장난 많이 쳐요. 아니야. 주식회사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다 가능해요. 답은 3번 기억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가로 열고 안에 거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을 포함됩니다. 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정확해요. 답이 3. 4번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실무교육은 저는 다 받는다 그랬죠? 저는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무교육은 저는 다 자격증은 3분의 1 이상. 5번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5번 뭐 같은 문제네요. 자, 5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계좌 등록하는 거 틀린 건 모두 골라라. 간다. 자, 중요표시 5번 개설 등록하려면 소유권에 의해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뭐가 틀렸어요? 소유권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소유권이든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상관이 없어요. 다음 미연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죠? 변호사도 반드시 개설 등록 기준 해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라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 없으면 개설 등록 못해. 그럼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시험에 이 사람 합격하겠어요? 합격 못해요. 다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공인중개사를 해가지고 같이 통보한단 말이야. 변호사 시험 다 떨어져요. 세법 모르지, 공법 모르지, 중개사법 모르지. 기껏 민법만 한단 말이야. 자,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개설 등록 못해요. 그럼요. 자격증이 다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에요. 대리를 해주는 거야.
우리 아까 했지만 우리 중개는 대리라 그랬어, 대리가 아니라 그래서.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가 아니야. 대리가 아니니까 변호사는 대리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중개는 대리가 아니니까 변호사가 못 하는 거예요.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 디귿 합자회사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무한책임사원이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에 한다. 틀렸네요. 자, 그러면 7명이죠. 7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니까 몇 명이 돼야 돼? 자격증이? 7명의 3분의 1 이상. 예? 3명이죠? 3명. 자, 7명의 3분의 1이니까 나누기 7, 나누기 3으로 하면 그죠? 3이 6, 10이니까 3, 3은 9, 3, 3은 2.3333이니까 올려야죠? 3명이죠? 자, 조심해야 돼. 디귿 틀렸죠? 무한책임사원이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리얼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잖아. 법인이 아니니까 중개사만 개설 등록할 수는 없다. 정확해요. 개설 등록은 누구누구만 할 수 있어? 우리 개인 자연인하고 법인만 할 수 있어. 비법인 사단 종중은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한 회사는 자, 답 3번 바로 갑니다. 3번 부동산 중개업과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 알선 및 매수 신청 대리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은 중개업 더하기 6가지 하면 되겠죠. 예, 3번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에다 가로 열고 회사도 가능하죠. 자, 1번 안 되는 이유 가보죠. 목적 사업에 부동산 중개업 외에 자 읽어보세요. 부동산 개발업이 포함된 취직이 안 되죠. 개발업은 겸업이 안 됩니다. 개발업 겸업 X. 자, 2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한 회사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되죠? X. 4번 무한책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한 명에서 자격 취소 후 3년이죠? X. 5번 업무 집행자로서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가 있는 회사 X입니다. 실무교육 안 받았으니까 다음 7번 갑니다. 7번은 보지 마세요. X 보지 말고요. 지금 아예 보지 마세요. 자, 8번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줄거세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한 법인에 대한 특례사항이 아닌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누구라 그랬죠? 지역농협입니다. 자, 답 4번인데 자, 먼저 외울게 5번 먼저 외우세요. 5번. 자, 보증금액은 얼마 이상이라 그랬죠? 2천만 원만 설정하면 된다. 정확해요. 이상이니까. 자, 1번 갑니다. 자, 이 다른 법률이니까 우리 법이 적용이 안 돼. 1. 대표자 및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네. 다른 법률이니까. 2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됩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할 경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된다. 그런데 4번이 답이에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체결됐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다 써야 돼요.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 날이에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답이 4번이고 1, 2, 3, 5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절에 가보죠. 개설 등록 절차 갑니다. 9번 틀린 것 같죠. 자, 5번인데 조금 어렵게 냈네. 5번 보세요. 5번 답. 법 부칙 제6조의 개업공인중개사 이퀄 적은 중개인이죠. 부칙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부칙 6조 개공. 이게 이제 중개인이야. 법 조문에는 중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걸 부칙 6조로 바꿨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전국적인 업무를 못하고 어디 것만 하는 거야? 자, 그죠? 또 시도 서울특별시 도의 것만 중개해야 됩니다. 요게 달라. 요것만 달라요. 자, 갑니다. 부칙 6조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여 취득했네. 시험 합격했네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야. 이 사람은 지금 자 부칙 6조 중개인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 사람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이제 뭘로 바뀌어? 이제 공인중개사로 바뀐단 말이야. 공인중개사 한껏 올라갔죠. 그럼 이제 종별이 3개 있잖아. 종별이 자 법인인 개공, 그다음 공인중개사인 개공, 세 번째 부칙 6조 개공이었는데 여기서 여기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니까 이걸 치우고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자, 그겁니다. 보세요.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조심해야 돼. 내외를 불문하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여기 틀렸죠? 자, 왜 그래요? 등록증 재교부가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돼요. 내입니다. 자, 여기 만약 안동이다. 안동에 있어서 안동에서 갈 때는 이 등록증을 재교부해 줘야죠. 근데 안동에서 안 하고 이 사람이 안동에서 안 하고 자, 어떻게 간다? 서울로 간다. 서울에 등록증 이 사람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이건 재교부 아니죠. 그냥 자 고쳐보죠. 하는 경우 등록, 관청, 관할구역 내자입니다. 외자가 또 빠져야 돼. 내외를 불문하고 아니고 관할구역 내에서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 중개인이 시험 합격해가지고 종별을 바꿔서 업무를 계속하려면 관할구역 내에서는 재교부 신청해요. 관할구역 바깥에서는 재교부가 아니고 그냥 등록증을 신청하는 겁니다. 외자가 빠져야 돼. 외가 빠져야 돼. 답이 O. 이렇게까지는 출제는 안 해요. 자, 1번 올라갑니다. 1번. 공인중개사 가로 읽고 조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동그라미 치세요. 제외입니다.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요 개념은 반드시 외워야 돼. 개공 가로 열고 소공 제외, 공인중개사나 소공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니면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다음 2번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돼야 돼. 강남구청장이지 서울특별시장이 등록관청 될 수는 없다. 정확하고. 3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같이 제출할 때는 종전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종별이 다르니까. 답이 5번이고 10번 갑니다. 개설 등록 틀린 것. 답 1번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운 지역 관할 등록관청에 아까 했죠? 소속은 개설 등록 신청할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왜? 이중 소속되기 때문에 그래. 없다. 답이 1. 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상에 법정 서식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로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이 있습니다.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습니다. 자, 3번 조심.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정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걸 아포스티브라 그래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즉 외국인의 경우. 자, 줄거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식에서 전과가 없다는 거야. 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자, 영어 아포스티브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그냥 아포스티브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된다. 자, 4번 중요. 준공 등은 되었으나 자, 바빠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도 가능하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줄거서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됩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지연이 되는지 지연되는 서류도 함께 내야 돼요. 5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자격증을 발급해준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하려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은 대표자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이죠. 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끼리니까. 자, 안동시청에서는 자, 만약에 내가 경북도지사한테 받았잖아. 그럼 경북도지사에게 이 사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해야 돼요. 왜 그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장은 어디에 있어요? 경북도청에 있으니까 그래요. 다음 11로 갑니다. 이 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모두 골라라. 아까 세 가지였잖아. 세 가지. 자, 니은 갑니다.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이죠. 사진. 법인은 당연히 대표자 여권용 사진. 다음 리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경우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미음입니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4번. 요 세 가지예요. 자꾸 가로하니까 보죠. 가로안에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즉 협회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으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답은 2번 니은, 리얼, 미음이야. 근데 조심할 게 기억 중에 표시하세요. 자, 기억 조심해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줄거 보세요. 보정 설정 증명서류 4번은 이거는 첨부서류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개설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한 서류입니다. 보정 설정 증명서류는 개설 등록 제출할 때 첨부서류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법인의 경우 대표자, 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돼야 됩니다. 원본. 이거는 제출 안 하죠. 왜 그래요? 이거는 공무원이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자, 12로 갑니다. 이 법상 개설 등록에서 틀린 거. 자, 답 4번 오세요. 4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등록증 교부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사무 등록대장에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10일 내 중개사무소 통보하는 게 아니고 묶으세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 내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치를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 10일 내가 아니고 답이 4번이에요. 자, 1번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시장구청장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 거부해야죠.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있다. 자격증도 없고 법인도 아닌 사람이 종중히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번.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개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그리고 7일 내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자, 계속 조심해야 돼. 개설 등록할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 개인이 바로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조심할게. 부칙 6조는 못해요. 부칙 6조 이미 등록된 걸로 본다란 말이야. 이 두 사람입니다. 법인이 개설 등록하거나 개인이 개설 등록해야 돼. 총별은 두 개입니다. 법조는 법인인 개공. 이거는 정확하게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죠. 요거는 이미 된 걸로 본다야 본다. 다음 3번 등록 관청은 중개표시 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이면 했어요. 한 자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3번 질문 순서 잘 알아야 돼. 등록을 한 후에 그리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순서 잘 기억해야 돼. 보정 설정 먼저 하고 나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먼저 하면 7일 내 등록됐다고 통지해 주죠. 통지해 주면 저 협회 가서 공제 가입하고 그걸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자, 5번 등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사람은 재자 들어가니까 수수료 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13. 이 법상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중에 표시하세요. 답 바로 이겁니다. 답 5번이야. 워낙 답으로 많이 내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정 설정하지 않은 경우. 자, 보정 설정은 등록되고 나서 하는 거라 그랬죠. 조심해야 돼. 등록 거부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등록되고 나서 그리고 보정 설정하니까 그래. 답이 5번 워낙 중요해요. 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고. 자, 14로 갑니다. 틀린 것. 자, 답이 4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요건에 적합하면 7일 내 통지해 줍니다. 7일 이내에 조심해야 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다. 틀렸어요. 7일 내에 뭐 한다 그랬어? 7일 내 등록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협회에 가서 공제 가입하고 나서 이제 안동시청에 오면 그때 가서 지체 없이 자격증 교부합니다. 조심해야 돼. 답이 4. 요거는 이제 장난을 많이 쳐요. 자, 밑에 정답 풀이 보세요. 자, 4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할 때는 7일 이내에 조심해야 돼. 등록증 주는 게 아니야. 7일 이내에 개업공인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등록 신청인의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하고 7일 내 등록증 주는 게 아니야. 통지한다. 그런 후에 업무 보정 설정을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걸 가지고 장난을 꼭 한 문제 내요. 답 4.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밑에 5번 보세요. 5번. 등록 신청인이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신청지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아니다. 정과는 초회하면 돼요. 외국인만 제출해야 돼. 자, 15. 개설 등록 옳은 것. 자, 답 4번 갑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 대장은 전산으로 해야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6으로 갑니다. 외워야 됩니다. 16권 중에요. 중개사법상 등록 관청이 줄거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 5번이에요. 5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서 이건 통보 안 합니다. 재교부니까. 자, 읽어볼까? 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0일까지. 2번 소공의 고용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4번에 업무 정지 처분. 이건 통보해줘야죠. 5번은 통보가 아닙니다. 자, 밑에 정답풀이 5번 줄거보세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사항. 또 가장 중요한 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협회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하나 더 적으세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다음에 지정 취소도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3절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인데 옆에 적으세요. 무등록 중개업 몇 학 몇 반? 3학년 3반. 자, 17번은 X 필요 없고요. 18로 갑니다. 틀린 것. 자, 답 5번 갑니다. 5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업. 몇 학 몇 반이야? 3학년 3반이죠. 이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사람이니까. 중개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되지 아니한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3학년 3반 처벌당해야지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아니다, 판례입니다. 답이 5. 자, 1번 올라가 보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한 중개보수 약정, 요거는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야. 민법에서도 자주 나와. 무등록 중개업자는 3학년 3반 처벌받아야 돼. 이 사람이 중개해주고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받기로 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야 무등록 중개업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아까 나왔던 거예요. 보수를 줄 거세요.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건 중개업 아니야. 약속 교부한데 그친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정확해요. 판례. 3번 무등록 중개업의 영역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이다. 4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이퀄 계약 자체라고 말하 그랬죠? 유효하다. 자, 뭐 1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보수받는 계약은 무효예요. 그런데 4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했는데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말하고 유효하다. 헷갈리면 안 돼. 19로 갑니다. 전부 판례야. 외워줘야 돼요. 무등록 중개 관련된 판례 틀린 것. 자, 기억.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한 자는 처벌 안 됩니다.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공동정보는 처벌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자, 우리 중개업법에서는 공동정보는 처벌이 안 돼. 자, A가 무등록 중개업 개공이야. 얘만 3학년 3반 처벌돼요. 다른 사람은 처벌 안 됩니다. 공동중개는 공동정보로 처벌 안 된다. 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그러면 뭐 무등록이네요. 중개사무소 운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이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그럼 업은 아니네요.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약정함. 이거 업이야 업이 아니야? 업이 아니니까 그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유효하다. 틀린 게 기억, 디귿. 답이 2번입니다. 자, 20번 가죠. 틀린 것. 에?
예, 답이 2번입니다. 기억 지금 잘 봐야 돼. 그러니까 20번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 그럼 둘 다 뭐죠? 1학년 1반 있잖아. 뭐 1학년 1반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 기간 중이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예. 답이 2번인데 조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거 뭐예요? 이중소속이죠? 그러니까 절등치네. 절등치. 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증이 한 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무소 갔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답이 이 업무 정지가 아니고 4번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시 비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건 뭐죠?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소공이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자격정지잖아. 자격정지.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공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야. 4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했네요. 그러면 정지기간 중이죠. 정지기간 중에 업했죠. 그럼 뭐죠? 자격 취소죠. 자격증 취소. 공인중 자격이 취소된다. 옆에 저거 부양지역이죠. 부양지역. 부정취득, 양도, 짓잖아.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자격 취소입니다. 5번 갑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갑입니다. 갑. 다시 을군에서 개설 등록하면 뭐죠 이거? 이중 등록이잖아. 이중 등록이니까 이자 나왔죠? 등록 취소당하고 1학년 1반이네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확해요. 자격 등록 취소 1학년 1반.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오늘 천천히 다 풀었으니까. 자, 21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통 많이 나오면 5개 정도 나와요. 보통 4개, 5개 나옵니다. 오늘 몇 점 올라갔어요? 4개, 10점 올라갔어. 중사 10점. 자, 집에 가서 이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자, 쭉 볼 때 홀수만 풀어보든 짝수만 풀어도 이렇게 빨리 풀어 나가세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문제 풀 때 뭐 인강 될 때는 같이 듣지만 홀수를 쭉 먼저 풀고 1, 3, 5, 7, 9 자, 쭉 풀죠. 뭐 시간 있으면 또 이 짝수 그 다음 홀수, 짝수 이렇게 푸세요. 그럼 빨리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 1번하고 2번은 거의 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야 빨리 푸니까 복습할 때 홀수 쫙 풀고 다 풀고 나서 짝수 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래. 자, 그 다음에 할 때는 자, 1에서부터 2회. 자,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1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할 때는 1에서부터 3회. 그 다음에 할 때는 1에서부터 4회. 이렇게. 그러면 이제 1회는 한 4번 되면 4번 정도. 그러면 안 받아도 돼. 그 다음부터 여기. 그 다음부터 여기. 그 다음부터 여기. 그 다음부터 여기. 그러면 1회부터 4회까지는요. 이건 한 4번씩 다 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1회 봤어요. 다음에 요것만 푼단 말이야. 다음에 요것만 풀고, 다음에 요것만 풀고. 그럼 한 달 지나면 이건 싹 까먹고 없어. 그래서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항상 앞에서부터 계속 이게 누적적이라고 그래. 누적적으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풀 때 다 풀지 말고 홀수만 풀어나가고, 또 홀수만 풀어나가고, 홀수만 풀어나가고, 나중에 또 짝수만 풀어나가고 이렇게 누적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이제 그리고 이제 9, 10월 달 가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풀면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 그리고 특강은 참 요번 주 15일 날, 16일 날 공법 특강하니까 필히 좀 들어야 됩니다. 10년치 기출문제 가지고 확 줄여줍니다. 우리 책상 거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1차 했던 것처럼 2차 15, 16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부터 지금 날짜를 좀 하고 나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확 하면 요게 쉬워져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예요? 수업이 공시법 똑같이 나가니까 공시법하고
요 문제집 가져오면 됩니다. 자, 20일 갑니다. 마지막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읽을 필요가 없어. 시험자에게 그냥 이중소속 및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 이자 나왔으니까 1학년 1반 양도되니까 뭐죠? 절등치 그죠? 자, 답 5번 갑니다. 얼마나 쉬워.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하는 경우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되고 몇 반? 1학년 1반 답이 나왔잖아. 3학년 3반이 아니라 1학년 1반입니다. 자, 그럼 항상 여기서 나오면 무등록이 나오면 3학년 3반이고 여기까지 뭐 1학년 1반밖에 없어. 자, 시험장에 가서도 1번부터 한 5번까지는요 다 무등록 아니면 다 1학년 1반이야. 왜? 양도 양수니까. 그럼 항상 머리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장에 빨리 푸는 요령. 자, 무등록 나오면 3학년 3반. 그 위엔 전부 이자잖아. 1학년 1반, 1학년 1반. 자, 1번 올라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니까 소속 조심해야 돼. 중요 표시하세요. 굉장히 자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야? 있다. 조심해야 돼. 자, 이 소공은 조심해야 돼. 다른 사무소에 가서 중개사는 못해요. 이중소속이니까. 자기 법인 밑에는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내요. 1번 자중해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공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는 있다. 잘 얘기해야 돼. 이건 이중소속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A 법인이야. A 법인의 임원이야. A 법인의 자 상무 뭐야? 이 사람이 맞아 공인중개사야. 이 사람이 뭐야?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죠. 자기 회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이중 소속이야, 한 개 소속이야. 한 개 소속이잖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A 법인의 임원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는 거. 이중 소속이 되니까. 구별 잘해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법인의 임원이 될 수는 있다.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돼. 2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는 이중소속 이자 나왔죠? 그 다음에 몇 반? 1학년 1반. 3. 개공은 일시적으로라도 빌려주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등록증 양도되어잖아. 1학년 1반. 4번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자는 빌린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1학년 1반입니다. 5번은 빌려준 사람 똑같이 1학년 1반. 답이 5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결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양이 좀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공식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